지난 휴일을 지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, 임박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공개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. 이른바 친한동훈계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80 내지 90%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기 등판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근황과 행보와 관련해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이상민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남이 곧 있을 예정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연락은 되셨는지 언제 만나십니까? 원래는 한참 전에 좀 만나려고 했었습니다. 네. 특별한 보다는 정치인이 정치인들 만나는 건 일상이니까요. 근데 갈수록 언론에서 워낙 관심을 갖고 언제 만나느냐, 만나면 무슨 얘기할 거냐 이러니까 부담이 돼서 못 만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또 역으로 부담이 되니까 좀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엊그제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만나서 저녁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? 이건 순전히 저의 상상력이고 추론인데요. 네. 어떤 분들은 대체로 언론에서는 전당대회 그런 말씀들을 했을 것이다라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. 한다면 요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좀 껄끄럽잖아요. 네.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걸 좀 잘 이렇게 이어주기 위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선 거 아닌가. 물론 그걸 전면에 나서서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총선 때 많이 애썼다, 도와줘서 고맙다,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회복하는, 복원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. 이런 짐작은 저의 순전한 상상력이고 짐작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주로 전당대회를 놓고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.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정상화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. 예, 전당대회를 얘기한다는 건 그것도 좀 우습지만 그건 하수들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네. 자,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.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언제쯤 만남이 가능할까요? 제가 볼 때는 계속 미루는 건 두 분한테도 안 좋고 또 대통령 리더십에도 상당한 어쨌든 여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원군이 돼야 될 입장인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이런 것이 실제 어떻든 간에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상당히 문제거든요. 네.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. 전당대회 나가든 안 나가든. 그래서 어쨌든 누구가 먼저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곧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대통령 쪽입니까? 한 위원장 쪽입니까? 대통령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. 지난번에 오찬 모임을 이렇게 제안한 것도 대통령이니까요. 네. 그러나 또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 쪽 하고 채널이 가동이 될 테니까 대통령을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 전당대회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 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미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촉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. 무슨 뜻입니까? 네.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총선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상은 그 다음에 있는 지도부 선출에는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 맞다라는 입장을 이미 피력을 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다만
이렇게 만나보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만나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제가 반대를 입장을 피력을 하니까 왜 반대하느냐. 지금 국민의힘을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데 그런 상태를 당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적임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지지도도 상당히 높고 당내도 그렇고 당외도 그렇고요. 그렇다면 한편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깊은 수렁속에 빠져 있듯이 패배의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어떤 촉발시킬 수 있는 인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말하자면 당내외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어쨌든 당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,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,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도 같은 동의하는 생각입니다. 네, 당내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촉발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주셨습니다.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까지도 거듭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홍 시장은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? 홍 시장님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. 별로 모양도 안 좋고. 네. 물론 한번 발을 디디면 빠지기가 쉽지 않고 또 홍 시장님도 고집이 누구 못지않은 분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당의 어른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당내에 후배들인데 후배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뭐 이렇게 희망을 주고 하는 쪽에 힘을 쏟는 게 낫지 자꾸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서로 힘 합쳐서 약점을 극복하고 좋은 점으로 나가는 그런 희망찬 에너지의 모습을 홍 시장님이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꾸 어떤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게 별로 이렇게 아주 본인한테는 홍 시장님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홍 시장님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이런 말 하기도 참 불편합니다. 마음이. 네. 예. 홍준표 대구시장과 사이가 참 좋은데 이런 말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말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. 자, 한동훈 전 위원장 그렇다면은 이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총선 책임론을 압도할 수 있는 명분을 국민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내놓아야 될 텐데 그 명분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을 개혁하고 지금 당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더 사설 정당, 이재명당, 개딸당으로 전락을 이미 해버려서 그냥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국회로까지 만들고 한국 정치권이 뒤틀리고 아주 엉망진창되고 있지 않겠습니까?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못한데 총선 결과도 안 좋았고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더욱더 꼬이게 하고 어렵게 한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의힘의 개혁, 한국 정치의 개혁에 본인이 역할을 해서 성과를 내놓겠다라는 그런 당내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전략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미래를 향한 비전과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